요코즈나와 렉스 루거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는 14분 40초 렉스 루거의 반칙패로 요코즈나가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경기 후반 요코즈나의 매니저 짐 코넥과 미스터 후지가 난입한 가운데 루거가 특별 심판 미스터 퍼펙트에게 항의하며 그를 밀친 것이 원인이었다. 스태미너 부족인 요코즈나가 시합 초반부터 중반까지 경동맥 조르기로 링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듯이 시간을 보냈다. 후반에 렉스 루거의 반격과 보디슬램이 연달아 터져나오긴 했지만 경기장 내에는 관객들이 지루하다는 뜻의 보호링을 외쳐댔다. 이어진 시합에서는 일본 활동을 잠시 접고 1년 만에 돌아온 어스퀘이크가 부상으로 빠진 루드빅 보가 대신 출전한 아담밤을 30초 만에 꺾었다. 어스퀘이크는 약 5개월간의 짧은 WWF 활동을 마친 후 눈사태라는 뜻의 에벌렌치로 이름을 바꾸고 라이벌 단체 WCW로 이적했다. 한편 이날 레슬매니아 10은 WWF 역사에 남을 명경기 2개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는 브렛 대 오웬 그리고 존 마이클스와 레이저 라몬의 레더매치였다.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북미 프로레슬링 팬들의 대다수가 레슬매니아 3 마초맨과 리키 스팀보트의 시합을 가슴에 남는 명승부로 기억하듯이 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북미 팬들 중 오웬과 브렛, 션과 라몬이 두 시합을 가슴에 남는 명승부로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레더매치라는 시합 형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가장 처음 사다리를 링에 가져온 인물은 제리 롤러라는 테네시 기원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전반 캐나다 캘거리에서 실시된 브렛 하트와 다이너마이트 키드의 싱글 매치 시리즈 중에 개발되었다는 캘거리 기원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프로레슬링 현대사에서 가장 처음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기억을 심어준 것은 션과 라몬의 레더매치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션과 라몬의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레더매치가 처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카드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 경기는 사실 레이저 라몬, 션 마이클스, 디젤 이 세 명의 젊은 선수들을 동시에 차세대 메인 그룹으로 승격하기 위해 디자인된 시합이었다. 서로가 진짜 챔피언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레이저 라몬이 로프에 연결된 두 개의 벨트를 풀어내어 유일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임을 증명했다. 참고로 대량의 사다리가 제공되는 요즘의 레더매치와 달리 이날 경기엔 사다리가 한 개만 준비되었기에 사다리가 부서질까 무척 조심했다고 한다. 18분 47초간 펼쳐진 이 경기는 훗날 펼쳐질 레더매치에 무수한 영향을 끼쳤으며 레더매치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비록 쇼는 레더매치에서는 패배했지만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경기 중 단연 최고의 명경기를 선보였고 메인 이벤터로서 손색 없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쇼는 8월까지 단 4경기만 치르며 하트브레이크 호텔이라는 자신만의 인터뷰 코너를 진행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션 마이클스, 레이저 라몬, 디젤의 1,2,3 키드를 더한 4인조는 이 시기에 파벌이라는 뜻의 클릭이라는 자신들만의 그룹을 결성했다. 클릭은 WWF 스토리라인 속 방역군단이 아닌 백스테이지에서의 정치적 파벌로 사석에서는 친구이자 문명 공동체였다.
브렛이 빈스와의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복원 이후 새로운 시대의 실권을 잡아갔던 것처럼 신 역시 클릭을 통해 WWF 내부에서 본인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여왔다. 브렛과 션의 암투 시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이 레더매치와 브렛과 요코즈나의 메인 이벤트 사이에 원래는 5대5 태그 매치가 편성되었으나 앞선 레더매치의 시간 초과로 취소되었다. 경기에 나설 예정이었던 바팔리에 따르면 타임키퍼가 심판에게 이제 경기를 끝내라는 사인을 줬고 심판이 션과 라몬에게 전달했지만 션과 라몬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 바람에 시간이 밀리면서 태그팀 경기가 취소되었다고 한다. 마초맨은 션과 라몬이 멋대로 행동한 탓에 10명의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잃게 되자 션과 라몬이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크게 화를 냈다. 출전이 취소된 선수들은 급히 악역팀의 내분으로 인해 경기가 미뤄지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했고 예정된 경기는 다음 날 오후에서 복화되었다. 이어진 메인 이벤트 요코즈나와 브렛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에는 로디 파이퍼가 약 2년 만에 특별 심판으로서 관객들 앞에 모습을 보였다. 브렛 하트에게 있어서는 레슬매니아 9에서 벨트와 쇼 모두를 후건에게 빼앗긴 뒤 정확히 1년 만에 월드 타이틀 전선 복귀였다. 로얄 럼블에서 브렛과 루거의 공동 우승이라는 시나리오는 관객들이 루거와 브렛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나 마찬가지였다. 브렛에 대한 현장 반응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한 빈스는 바로 다음 날 브렛에게 네가 레슬매니아에서 챔피언에 오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시합은 10분 36초 세컨드 로프에서 반자이 드롭을 노렸던 요코즈나가 로프 위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지자 브렛이 기스핀으로 승리했다. 요코즈나 대 루거, 요코즈나 대 브렛의 타이틀 매치 두 시합을 직접 본 관객들은 전자에는 야유를, 후자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요코즈나라는 공통의 적의 상대로 서로 한 번씩 시합을 가진다는 이른바 대리전 성격의 대결에서 브렛이 루거에게 한정승을 거둔 셈이었다. 빈스는 WWF의 새로운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할지 관객들에게 맡겼고 관객들은 빈스의 선택인 루거가 아닌 브렛을 선택했다. 단체의 보스이면서 매치메이커이자 원맨 프로듀서인 빈스가 관객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던 것은 아마도 이때가 처음일 것이다. 시합이 끝나고 먼저 렉스 루거를 필두로 선역 선수들이 링에 등장. 텟 패터슨, 고릴라 먼순 같은 수뇌부도 축하를 위해 링에 올랐다. 선역 선수들이 링에 올라 브렛을 축하한다는 연출은 평소 브렛을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자라 평가했던 마초맨의 아이디어였다. WWF 전국 진출 프로젝트 1984 체제로부터 정확히 10년째를 맞이한 1994년은 링 안팎에서 단숨에 세대 교체가 일어난 한 해였다. 링 안에서의 세대 교체는 두말할 것 없이 혹은 없는 레슬매니아의 성공, 링 바깥에서의 세대 교체는 관객들의 의식 변화였다. 레슬매니아 10을 새로운 시대의 진짜 프롤로그라고 생각한 브렛은 오프닝과 메인 경기, 즉 쇼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며 멋지게 쇼를 완성했다. 역사에 남을 명경기들을 남긴 레슬매니아 10은 18,065명의 많은 관중을 동원하며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매진시켰다.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4,200명의 팬들은 근처 펠트 포럼 극장에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레슬매니아 10을 관전했다. 이로써 1994년 초반 PPV 대결에선 WWF의 로얄 럼블과 레슬매니아가 WCW의 슈퍼브루 스프링 스탬피드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압승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빈스는 WWF판 스테로이드 재판을 3개월 앞두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조직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